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내용은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 영양제를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 세팅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영양제를 직접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작년에 한번 다뤄본 내용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밴드나 유튜브 댓글이나 그리고 인스타 이런 데서 영양제를 처음 먹는데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 알려주세요, 이렇게 중복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거기에 영상에 링크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이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보시는 분들 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먹을 때 처음 먹는 분들은 나에게 어떤 상태, 내가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질병이 있고 내 나이가 몇이고 체중이 얼마고 이런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고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조합을 딱 드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안전하고 효과가 좋고 장기적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는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조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큰 문제가 없고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이점이 많은 그런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던 오, 마, 비 조합입니다.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조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조합이고 먹었을 때 피드백이 워낙 좋은 조합이다.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성인병을 예방하고 피로를 개선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면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다. 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양제를 처음 드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메가3를 고르는 기준. 첫 번째는 어떤 형태의 오메가3인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RPG 폼과 EE 폼이 있습니다. 근데 RPG 폼을 고르시는 게 좀 편한 편이고요. 사실 EE 폼이나 RPG 폼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이왕이면 RPG 폼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편하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원료를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료가 뭐 이름이 없는, 이름 표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패를 안 하려면은 유명한 회사의 원료를 고르시면 그만큼 성공률이 높죠. 드셨을 때 위장장애가 좀 덜하고 가격이 좀 높아지는 건 단점입니다. 원료는 솔루텍스, KD파마, 알래스카 오메가3, 노르딕 이 정도에서 고르시면은 일반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보통 이런 원료는 오메가3 설명란에 표기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 번째로 오메가3 고를 때 기준은 한 캡슐당 EPA, DH 합이 보통 800에서 한 1000ml 정도 들어가는 게 적합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골라야 될 판단 기준은 비린내가 조금 덜 나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후기들을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원료사의 제품을 고르면 일반적으로 냄새가 좀 덜 납니다. 후기를 좀 봐가지고 이 냄새가 많이 난다, 짠내가 올라온다, 비린내가 올라온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제품들을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나,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EPA, DH 합 기준으로 하루에 한 1000ml 내외를 드시면은 한 알 정도죠. 건강 유지 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극적으로 먹어야 될 용량, 이럴 때는 보통 염증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안구 건조가 있을 때, 이럴 때 활용하죠. 이럴 때는 하루에 2에서 3g 이상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2알에서 3알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식후에 섭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마비 중에서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을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어떤 마그네슘 형태로 되어 있나를 보시면 돼요. 마그네슘에 어떤 염이 붙어 있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구연산 마그네슘 이런 게 있고, 마그네슘 옥사이드, 산화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뒤에 붙어 있는 염기에 따라서 어떤 마그네슘인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 흡수율이 어떻나,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한 마그네슘이라고 생각하는 건 킬레이트 마그네슘, 마그네슘 비스 글리시네이트, 이 성분을 고르시면은 흡수율도 높고 위장장애도 좀 덜한 그런 마그네슘입니다. 가장 무난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킬레이트 마그네슘 말고 유기산으로 되어 있는 마그네슘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거는 말레이산 마그네슘, 마그네슘 말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은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원료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 킬레이트 되어 있는 마그네슘의 원료는 대부분 알비온사라는 킬레이트염을 잘 만드는 회사의 원료를 사용합니다.
알비온이 있나 없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마그네슘 자체가 만들기가 워낙 쉬운 원료이기 때문에 뭐 유명한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시는 용량을 체크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용량을 설정하면은 40kg 이상의 성인 기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 유지 목적의 용량은 하루에 200mg 식후에 드시면 되고, 킬레이트 마그네슘 기준으로는 1일 2회에 식후 하나씩 드시면 되고요. 마그네슘은 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수면장애가 있거나 근육이 뭉치거나 뭐 쥐가 나거나 눈밑이 떨리거나 이럴 때 드시죠. 그럴 때 증상이 좀 심해서 나는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루에 400ml까지 늘릴 수 있는데 1일 2회 식후 200ml씩, 그러니까 400ml를 드시는 거고요. 섭취 방법은 1일 2회 식후 2알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마비 중에서 비타민 B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타민 B군을 고르는 방법은 활성형 비타민 B로 구성되어 있는 걸 고르는 게 좋다. 활성형 비타민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수용성 비타민이죠. 비타민 B는 거기에다가 다른 염을 붙여가지고 지용성에 가깝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이용률이 높고 반감기가 길어지고 흡수율이 높아지는, 또는 체내 대사형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더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게 활성형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활성형 비타민인데, 예를 들어서 메틸코발라민이 활성형이 10 들어있는데 비활성형이 500 들어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비교돼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용량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아버리면 비활성형도 괜찮아요. 활성형이 들어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비활성형인데 함량이 높은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B1부터 B12까지 B12까지 용량을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 경험상 50 내외로 만들어져 있는 게 괜찮다. 50이지만 뭐 디테일하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 50 정도 세팅되어 있으면 좋고, 제가 주 포인트로 보는 비타민 B군 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B1 티아민, B5 판토텐산, B12 코발라민이 있는데, B1 티아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핵심 성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B1 성분이 높은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활성형이면 좋고요. 그리고 B5는 판토텐산인데, 이 판토텐산도 우리 부신 피로에 되게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함량이 높을수록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B12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필요하지만 신경통에, 근육 피로에, 혈액순환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B12도 용량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B1, B5, B12는 용량이 좀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제조사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그레이드의 비타민 B군이 가장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해외 직구를 하실 거면은 좀 유명한 회사 제품이 낫습니다. 보통 이 비타민 같은 경우는 원료에 따라서 품질이 천차만별입니다. 냄새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좀 유명한 회사 제품을 선호하는 게 낫고요. 너무 저렴한 걸 드시면은 금방 변질도 되는 것 같고 갈변도 쉽게 되고 냄새도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조사를 잘 체크하자. 자, 네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개인의 효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드신 분들의 후기들을 참고해가지고 여러 시도를 해서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제품은 비타민 B군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그레이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건강 유지 용량, 피로 회복 용량, 일반적인 용량으로는 이 제품들을 하루에 하나만 드셔도 충분해요, 식후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섭취하시기 위해서는 하루에 2알까지도 가능한데, 이거는 제품마다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품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메가3 제품은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 오메가3 800, 이 제품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밸런스가 좋고 원료가 좋고 가격 또한 합리적이거든요. 두 번째 마그네슘은 항상 말씀드리는 블루보넷 킬레이트 마그네슘이나 닥터스 베스트 고흡수 마그네슘, 이것도 킬레이트 마그네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비타민 B군이죠. 솔리서치 베이직 B 컴플렉스라는 제품, 또는 AOR 어드밴스드 B 컴플렉스라는 제품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 제품들을 먹어야 되나,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라면은 일반적으로 특별히 많이 힘들지는 않고 앞으로 건강 유지는 해야겠고 영양제는 먹고 싶은데 살짝 피곤한 것 같아. 근데 이럴 때 먹어야 될 용량은 일반적인 건강 유지 목적의 용량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오메가3 하루에 하나, 마그네슘 하루에 2알, 비타민 B군 하루에 하나. 그러니까 아침이나 점심 식후에 오메가3 하나,
비타민 B군 하나, 마그네슘 하나 이렇게 드시면 되고 저녁 식후에 마그네슘 하나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위장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최대한 나눠 먹을래? 그랬을 때는 오메가3를 저녁에 드시면 되죠. 아침 또는 점심에 비타민 B, 마그네슘, 저녁에 오메가3, 마그네슘 이렇게 드시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용량이면은 오메가3 하루에 2알에서 3알, 마그네슘 하루에 4알, 비타민 B군 하루에 2알 먹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아침 또는 점심 식후에 오메가3 하나, 마그네슘 2알, 비타민 B군 하나, 그리고 점심 식후에 비타민 B군 하나, 저녁 식후에 오메가3 하나, 마그네슘 2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먹었을 때 부작용은 어떤 게 생길 수 있을까요? 부작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조합들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새로운 걸 먹었을 때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장애나 복통, 설사 그런 거, 그리고 알러지, 두드러기, 뾰루지 그런 거 생길 수 있고, 이건 모든 영양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만 체크 잘 하시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안 맞으면 약간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 과민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다른 혈액순환제랑 같이 먹었을 때 특히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게 위장장애, 소변이 노랗게 나오는 건 정상입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조합은 대체로 간이 안 좋은 분이 드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물론 간이 너무 안 좋은 분은 드시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어떤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원칙이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가장 기본적인 영양제를 세팅하는 방법, 영양제 초심자가 어떤 기준으로 영양제를 고르고 가장 기본적인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빠른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용.